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이윤선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9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매수세 보였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되면 참 좋을 텐데요. 아쉽지만 현재 시각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물량 덜어내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 현재 0.54% 빠진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종합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일 제재 완화 소식에 어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던 삼성전자, 오늘은 다시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 움직임이 나타날지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보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고수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치신 후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 가능합니다. 또 방송이 끝난 시간 이후에 그 이후 시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하체기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방송 끝난 이후 시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고수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수님. 예. 원래 주식시장의 앞날은 알 수 없다고는 하는데 요즘엔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지금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돼가지고 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좀 선진국 시장과 개발도상국 간의 그 지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 지수들은 좀 V자 반등의 그 각을 좀 보면은 어느 정도 한 10도 정도의 아니면 또 한 15도 정도의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그 아시아 지수도 이제 개발도상국이죠. 일본 뺀 나머지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뭐 홍콩, 뭐 항생, 또 대만 각국을 좀 보면은 그 V자 반등이 아니라 그 옆으로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과 그다음에 그 개발도상국 간의 그 지수가 좀 갭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갑자기 또 낙폭을 확대하면서 2050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2048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2050선 사실 중요한 지지선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는데 이 지지선이 지금 이탈이 된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저 시장에서 신용 물량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용 물량이 특히 소형주 쪽으로 좀 많이 좀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돼야지만이 좀 시장이 좀 가벼워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들의 그 매수세가 조금 주춤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잠깐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됐다가 다시 또 매수세로 진입이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보다는 개인 쪽에서의 투매가 지금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개인들의 그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이 정도에서는 다시 또 올라오겠지 하는 그런 안도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개인들이 뭐 시장이 다시 한번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반등에 좀 신호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개인들 계속해서 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은 개인 투자자들 쉬었다 가도 좋다라는 얘기로 파악하면 될까요?
예, 제가 그때 한번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을 좀 긍정보다는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적응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그 5% 정도의 비중계 소액으로만 좀 매매를 좀 하시지, 크게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는 말씀드렸고, 시장에서의 상승세가 나온 것은 반등일 뿐이지 추세 전환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빠르게 바로 추세 전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는 짧게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막 좀 주식을 이제 시작하셔서 좀 시장이 급락이 나온 것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런 시장에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하고, 또 어떤 매매를 했을 때 또 잘못된 점 이렇게 또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학습의 좀 기간으로 좀 잡으시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을 그래도 정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소액으로 있어서 정책주라든가 낙폭 과대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데,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짧게 그 번트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방망이 짧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많이 불안한 만큼 정책주나 낙폭 과대주 위주로 소량만 단기로 접근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702.8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700선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이제 분석을 한번 보면은, 자, 5일선을 잠깐 좀 잡았다가 다시 5일선을 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선을 지금 이탈을 하면서 단기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5일선을 지금 잡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5일선이 어느 정도 잡힌 부분, 그걸 좀 체크를 하면 좀 반등의 좀 신호를 좀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5일선이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유지했기 때문에 700선이 좀 붕괴도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700선 붕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 환율도 한번 잠시 짚어보고 갈게요. 조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4.65%나 올랐고 3개월 전에 대비해서는 6.17%나 올랐어요. 예. 자, 어떻게 정말 1200선까지 가는 걸까요?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개인들의 매수세라든가 그다음에 원달러의 그 추세를 봤을 때는 잠깐 이제 눌러줄 수 있는 것은 5일선을 좀 이탈을 해야지만이 잠깐 눌림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이에서 올려놓고 좀 간다는 것은 좀 상당히 원달러 지수가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1,200원 가든 1,300원 가든 그거는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여기에서 5일선을 붕괴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차이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의 그 추세를 가게 된다 하면은 잠깐 눌렀다가도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300원, 1,2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5일선에 이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를 좀 더 주시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또 움직임에 보이는 업종들이나 테마는 늘 존재하는 법이죠. 예. 지금 현재 등락률 좋은 테마, 희소금속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단기간에 좀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등락률 괜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상승 랭킹의 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바이오주도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어제에 의해서 지금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어제는 유니온이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도 지금 유니온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티플렉스가 지금 현재 한 20% 넘나요? 예, 22%까지 지금 찍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온이 한 13%, 해인도 지금 히토류 관련된 희귀금속으로 좀 잡히는데 13% 좀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히닉스 소재죠, 동전주인데 7.24% 상승하면서 관련이 되고 있는데, 어제 밤에 또 미국 쪽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하이에 90일간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 면허를 발급하겠다. 그래서 구글도 하이와의 그 거래 중단 계획을 좀 고려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그걸 반격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좀 중단하는 그런 카드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고 있는데, 전 세계 그 히토류의 생산량은 9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5%는 거의 희박한 건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히토류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히토로 관련해 가지고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희귀 금속에 뭐 생산하고 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각을 좀 받고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의 뭐 히토로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의해서 어떤 이슈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테마가 형성이 돼서 지금 급등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히토로 희귀금속 관련해서 좀 바닥에서 아직까지는 살짝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좀 잡으셔야지, 뭐 지금 뭐 유니온이라든가 뭐 티플렉스처럼 급등한 종목은 여러분들 추격 매수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대화가 잘 된다 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접게 되면, 하락세로 돌아서면 또 급등한 종목들은 빠르게 또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시는 것을 조금 자제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 상승을 아직 못한 히토류 관련 주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해서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은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구간에서는 항상 테마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 주라든가 다음 주까지는 제가 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에 그 테마의 이슈는 히토로가 조금 장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악재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다음 달에 G22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장 쪽에서의 그 악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쯤 다가와서는 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좀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미국에서라든가 중국, 그다음에 독일, 이런 글로벌 시장 자체 그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그 관세, 무역에 대해서의 글로벌 시장의 눈초리가 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좀 주가를 어느 정도 관리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시장에 신호를 보낼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좀 히토로 관련된 종목들 이번 주, 다음 좀 길게 보면은 다음 주까지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는 이번 주, 길게는 다음 주까지도 한번 지켜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테마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22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서 비전 선포식이 열릴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예. 일단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3대 중점 육성 대상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인지 일단 오늘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예. 오늘 지금 요 상위 랭킹 좀 보면은 동성제약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좀 동성제약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노메딕스라든가 ABL 바이오 등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제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를 좀 육성하겠다 해가지고 이 바이오 육성 시장이 2020년까지 세계에서의 그 10조 달러의 시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걸 좀 정부에서 좀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 송도 11공구회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할 것으로 좀 계획이 좀 잡혀 있거든요. 아마 이게 한 6월 정도에는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지금 2020년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이제 워낙 이제 종목들이 바이오 관련 종목, 뭐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런 시장에서 크게 추세를 돌리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추세 또는 반등의 어떤 신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바이오주 중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 2차적으로 후행으로서의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로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약주에서도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 뭐 신라진 이런 애들이 먼저 선도를 해서 갔더라면 나중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새로운 재료를 이제 옷을 입어서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라 했잖아요. 바이오하고 헬스. 바이오주도 있지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여러분께서는 좀 보셔야 되세요. 지금 바이오주들은 많이 갔지만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면서 많이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숨겨져 있는 종목을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 좀 추천을 드리면
어떤 걸 원하시나요? 예전에 4월 30일에 추천해 주셨던 다산 네트워크스 벌써 예. 20% 수익 보고 있거든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종목? 예. 네. 오늘은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주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중에서도 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은 이제 유비케어가 조금 많이 좀 상승했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그다음에 썰본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나노에텍도 있고요. 많이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보고 있는 게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요. 최대 주주는 이제 썰본의 이제 주주이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이고 목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그다음에 도심이 아니라 도에 이제 계신 분들은 좀 쉽게 좀 치료를 받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격 진료의 그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IT 지금 5G 통신 같은 경우도 좀 선도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강국인데 이 통신을 가지고 충분히 얼마든지 원격 진료 시스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바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재도 있지만은 일단은 의사협회 쪽에서 원격 진료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그 대선에 준비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도의 지역이죠. 동심권이 아니라 도의 지역 쪽은 먼저 좀 원격 진료에 대해서 좀 시범 운행을 하는 쪽으로 좀 가자라고 말했는데 의사협회 쪽에서 좀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는 원격 진료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좋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의사 쪽으로 계속해서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급사항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원격 진료의 좀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경우에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거.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20년 전부터 지금 원격 진료 시스템이 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위급 상황이 왔을 때 치료를 해가지고 생명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헬스케어를 이쪽을 미래의 산업으로서 3대 쪽으로서 신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좀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세계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바이오 헬스 쪽 관련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좀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벌써 한 7% 넘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1.04%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림세가 왔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 한번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했던 것은 시장에서의 이런 계획이 잡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만들었지만은 오늘 이제 완전히 충북 오송에서 끝나고 나면 그 보도 자료를 좀 배포를 해달라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 헬스 사업에 대한 발표식이 선포식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인피니트 헬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바닥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미래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서 이 바이오 업종들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괜찮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역시나 이 종목 역시 단기로 접근을 하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단기도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선호를 좀 하시니까 단기 매매로 짧게 이제 잘라서 이제 수익을 내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조금 더 아까운 좀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보도 거래량도 좀 잡혀 있으면서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매물대 부근에서 한 번 정도는 맞고 떨어지는 게
그 흐름상 만들어지겠다는 말씀. 그래서 한 7,800원 정도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그러면 손절가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저가죠. 6,3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고수가 직접 추천해주는 오늘 장 관심 종목 인피니트 헬스케어 봤고요. 오늘의 테마 업종들, 정부 3대 육성 사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헬스 업종, 히트로 관련된 희소 금속 테마 업종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이 담겨 있으신가요?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팔고 싶은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하죠.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보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하체기라고 검색하신 후 입장하시면 방송 끝난 이후 시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예, 부광약품이요. 부강약품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좀 해서 18,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가 됩니다. 네, 부강약품 18,500원에 20%라고 해주셨습니다. 현재 일단은 손실을 보고 계시고 부강약품 요즘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고수님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부강약품 이제 뭐 바이오 제약들이 좋아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예. 예. 우리가 주식을 좀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꺾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대세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빠지는 데 있어서도 그만큼 또 상승한 만큼에 또 많이 빠지는 그런 신호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부강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을 보든 그다음에 주봉을 보든 일단은 부강약품이 많이 올라왔는데 자, 부강약품이 보시면은 7,000원대에서 이게 26,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월봉을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많이 올라온 만큼의 또 추세가 한번 꺾이게 되면은 하락세가 더 깊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월봉을 보든 뭐 주봉을 보든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주봉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빠지면서 음봉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도 하락할 때도 보면 일봉에서도 보면 되겠지만은 양봉의 숫자보다는 음봉의 숫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래서 매도 물량이 압박을 좀 받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조금 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15,800원을 찍고 나서 양봉이 조금 음봉보다 좀 많아지는 추세예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살짝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근까지는 이번 반등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예, 예. 매수가에 지금 올라오면은 18,500원에 올라오면은 61선, 21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61선까지 올라오니까 충분히 21선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항상 그 시장에서 이 종목, 이 업종이 많이 간다는 업종이 있죠, 아버님이요. 예, 예. 그런 종목들을 많이 상승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그런 매수도 하지 말고요. 예, 추가 매수하지만 이건 추가 매수했다가는 잘못했다가 밀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담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거 있잖아요, 종목들이요. 예, 그렇게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하세요.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잘 안 가요. 답답해요, 아버님이요. 근데 우리 주식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불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거 이제 기다렸다가 예, 매수가에 매수가 예, 한번 오면 예. 이게 매수가에 예. 비중을 줄일까요? 아니 매수가 다 정리를 하시라고. 아, 매수가 들어오면 다 정리해야 예, 한다. 싹 다 정리하세요. 미리 18,500원에 오후 예, 6시에 뭐 예약을 걸어놓든지 아침 9시에 동시효과에 뭐 예약을 걸어놓든지 장중에 시작하면서 바로 18,500원 걸어놓든지 걸어놓고 일단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보면은 흐지부진하게 계속 잡힐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락세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중에 잠깐 한번 올라갔다가 빠질 확률이 꼬리를 달 확률이 높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LVMC 홀딩스요. LVMC 홀딩스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2,650원에 30%요. 2,650원에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LVMC 홀딩스 일단은 조금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좀 갖고 가면 될까요? 지금 빠질 만큼 빠졌어요. 중간에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줘야 하는 부분인데 워낙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3,000원대가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면서 작년 10월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그 신저가를 만들면서 최저점을 만들었죠. 근데 좀 이게 좀 더 올라갔어야 하는데 3,270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또 시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다시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자, 이 종목 같은 뭐 중고차 뭐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수급 쪽으로 봤을 때도 개인들만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없어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는 추세고 기관은 막 바닥에서 그냥 들어올 하면서도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이 정도면 빠졌으니까 빠진 만큼 이제 또 올라오겠지 아마 그렇게 아마 대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빠질 때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시 해야 하는 게 리바운드 매매는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니까 이것도 같이 동반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지금 코스닥도 뭐 코스피도 좋지 않은 흐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좀 올라올 것 같은데 다시 좀 주저앉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이제 코스닥이 이 정도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반동이 이제 지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지속성이 없느냐 이제 그 차이점인데 일단은 여기 이제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하시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시장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보유를 하는 대신에 지금 보시면은 21선 있죠. 2,500원. 그다음에 그 사이 조금 넘어가면 2,600원이 121선이 있어요. 이 부근 사이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투매가 나왔을 때 그때를 조금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좀 대응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아직은 비중을 많이 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장세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혹시 저기 말 여기에 대한 공시나 뭐 이 내용 하나도 모르시죠? 전문가님은. 지금 제가 이 차트만 좀 보고 있고 바로 지금 차트만, 예, 지금 거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공시를 지금 빠르게 제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인도차이나 이쪽에 예. 저기 막 그 중고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신차 현대차에 들어가는 엑센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다 들어가요. LVMC가 라오스, 캄보디아, 뭐 미얀마, 베트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쪽에 그 저기 뭐 아직까지 만년 적자잖아요. 이 회사가. 예. 근데 지금 이게 턴아웃 되는 그 내용 때문에 예.
지금 제가 한 매수를 한 건데 예.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 네. 보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수익이 아니 그러니까 3년 적자인데 만전 적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 소재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차트로만 지금 분석해 주시는 거죠. 일단은 차트 자체가 보면 수급에서의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시가총액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렇죠.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봤을 때는 이 비교를 했을 때는 저평가가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것은 바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은 또 중간에 분기 시장에서의 지금처럼 글로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시 한번 또 2분기나 3분기에 또 적자가 날 수 있어요. 요렇습니다. 예. 일단은 연간 수가 있다. 일단 연간 단위로 좀 봐야 되는데 연간 단위 확실히 좀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윈스요. 윈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14,950원이 20%요. 14,950원에 20%.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윈스. 그런데요, 이 주가가 네. 계속 조금 빠지지도 안 하고 잘 가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매도 단가를 한 어느 정도 봐야 되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윈스 같은 경우는 5G 관련해서 종목이 네.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5G 쪽의 시장이 확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이 종목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또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런 흐름에서 조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지금 실적이 2019년도에 2018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 쪽에서도 5G 통신 쪽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쪽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어머니께서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매도가 좀 중요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다가 네. 만약에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있죠. 메이저들이 네.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때쯤이면 매도 타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계속 보유를 하세요. 그리고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매수가로 대응하시면 되세요. 여보세요? 이해가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예, 일단은 매수가로 손절가를 잡으시고 네. 보유하시고 네. 네, 매도 타임은 계속해서 수익을 그때로 한 전략을 가시되 가는 도중에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때 잡으시면 된다라고. 네, 이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4284님이 보내주셨어요. JW 홀딩스 7,52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JW 홀딩스 현재 한 17%가량 손실을 보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전년비 대비 실적도 조금 안 좋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JW 관련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상승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JW 홀딩스라든가 JW 그 중해제약 같은 종목, 제약 관련 종목 두 개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2,000원대 했던 종목이 그 18,000원까지 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매물 소화를 해야겠대요. 상승에 대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봉을 봐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얼봉을 봐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당장 좀 추세를 좀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단기적으로 잠깐의 그 추세라든가 반등의 좀 신호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크게 2015년도처럼 2016년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직은 또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때 이렇게 보시면은 5월 9일 날 급등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죠. 이럴 때는 지금 매수가에 조금 못 미쳤는데 이럴 때 좀 나왔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런 시장이 약세일 때는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가 갑자기 꼬리를 달면서 좀 빠지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도 이제는
손절 타임을 조금 놓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 자체가 지금 완전 역별돼 버렸어요. 50, 20, 60, 120 완전 역별됐기 때문에 이제 막 역별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실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서 좀 정리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일단은 한 6,900원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에 좀 시그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해서 20일에서 60일선 그 사이에서의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좀 탈출을 하시란 말씀드립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셨다가 최대한 손실 줄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102번님이 롯데 정밀화학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48,000원이고요. 비중은 3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롯데 정밀화학 2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몰린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다시 오르면서 2분 매수가 비슷해졌거든요. 예. 어떻게 조금 더 가져가 볼까 아니면 지금 빨리 정리를 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월봉을 좀 봤을 때 좀 보시면은 자, 94년도에 10만 원 넘게 갔던 종목이 자 보시면은 2010년도에 그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빠진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2018년도에 올라왔지만은 또 2010년도에 그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한 흐름에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점을 보면은 계속해서 저점이 높여가는 흐름이에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점이 높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게 된다 하면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박스권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가 또 이 앞에 보시면은 이런 매물대가 좀 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매물대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한 53,000원에서 52,000원 정도 이 부분을 단기적인 목표로 좀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보유하시고 52,000원에서 53,000원 목표로 잡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손절가는 자, 48,250원인데 46,0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손절가 46,000원, 목표가 52,000원에서 5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8853님이 보내주셨네요. 키스트 갖고 계시고요. 3,600원에 비중이 조금 있으십니다. 4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키스트 현재 3,305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외국계 쪽에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자, 키스트가 이제 그 인수가 됐죠. SM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또 최근에는 BTS 때문에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매수가가 3,600원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키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최근에 그 JRP 있잖아요.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키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잘 좀 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키스트가 당장은 지금 어떤 크게 상승의 흐름이 좀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JIP처럼 장기적으로 JIP 같은 건 뭐 하루아침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1년 넘게 걸쳐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세 상승이 나왔는데 키스트도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다 하면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4,400원에서 4,800원 정도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키스트를 좀 장기적으로 JRP처럼 갖고 간다고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유 확실하게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보유하시고 자, 4,400원에서 4,800원 정도의 상승세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보유 의견, 단기적으로는 4,400원에서 4,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그저 이렌텍인데요. 네. 얼마 떨어지진 않았어요. 5,500원에 샀는데 네. 지금 5,150원이니까 별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비중은요? 80%예요. 네? 80%가 80%요. 손실은 굉장히- 얼마 안 돼요. 네, 많으시네요.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일단은 휴대폰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렌텍 어떻게 보시나요, 고수님? 일단은 뭐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이슈 보고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좀 중간에 떨어지길래 예. 잡았다가 이제 예. 저기 했는데 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일단은 이렌텍이 뭐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도 조금 연관이 되는데, 일단 이 회사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급등했을 때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조금 더 빠졌다가 살짝 눌림목 됐을 때 5,100원 밑으로 있을 때 좀 잡았더라면 조금 더 나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중이 아버님 너무 높으세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잡힐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종목들이 시장과 역병하면서 핵심주로서의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종목 가다가 또 어떤 악재가 좀 만났을 때는 급격하게 또 하락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도 저 외국인들이고 뭐 기관에서는 사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서 계속해서 사고 있고 개인들은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렸듯이 그냥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기관 쪽에서 예금 쪽에 좀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버님이요. 그냥 보유를 하시고 5,100, 500원 오면은 조금 비중을 좀 줄이세요, 아버님. 그리고 와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가 시장이 완전히 지금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서 공포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그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또 매매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홀딩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목표가가 이제 중요하시겠죠, 아버님? 예. 그렇죠. 지금 보면은 앞에 지금 10,000원대 지금 매물대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 한 번에 돌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8,000원 선은 종목에서 좀 정리를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시 문자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62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마 콘덴서 54,8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이십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마 콘덴서 요즘에 수소차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대 수혜주로 꼽혔다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이렇다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 비슷한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뭐 수소차, 뭐 전기차, 각종 이제 그런 그 산업과의 연관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10,000원짜리가 100,000원까지 넘게 갔거든요. 10배 이상이 상승한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좀 추세가 꺾이면서 좀 하락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주가의 기술적인 분석인데, 일단은 뭐 재료를 봤을 때는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재료에도 내 이 옷, 내 값이 더 비싸냐 싸냐예요. 지금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하락세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에서의 조정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5일선을 좀 잘 잡아주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좀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시장의 약세 시장일 때는 이런 종목들도 갑자기 또 돌변을 하면서 신저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타임을 박스권 매매에서 좀 잘 잡으셨으니까는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손절가는 이런 종목들 잡아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자 11선, 5일선과 11선이 다시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신저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과 11선을 봤을 때는 54,000원을 손절가로 좀 잡으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이죠. 67,600원 여기를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손절가 54,000원, 목표가 67,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종목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95 하나님이 인스코비 보내주셨어요. 매수가 8,800원, 비중 35%,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인스코비 현재 가가 3,630원이에요. 거의 60% 가깝게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지금 바이오라든가 뭐 스마트 그리드에서 사로 쉽게 말하면 재료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이 갔었던 종목인데, 뭐 1,2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갔었어요. 10배 이상의 지금 수익을 좀 내고, 계속해서 이 물량 있죠? 이 물량, 이 부담된 물량, 이것들을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그 고점에서의 그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항상 여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데 여기가 지금 그 매도를 신호로 완전히 확실하게 줬는데 여기에서 이걸 돌파를 할 줄 알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더 빠지니까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해서 보시면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향세로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는 이제 반등 없이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등이 강도가 세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관련해서 뭐 재료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임팩트 있는 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계획이 좀 잡혀있지 않다는 게 좀 아쉽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급등한 종목, 급등하죠. 이렇게 21%씩 막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마다 그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나오시란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8,8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손해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좀 손실이 좀 있더라도 저기 아까 보신 것처럼 21%라든가 22%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나오셨다가 지금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투매가 나왔을 때 그때 매매를 해보시란 말씀드립니다. 네, 급등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는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분들요.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상담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고수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가볼게요. 네, 지금 전화가 하나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인피니티 헬스케어요. 아, 인피니티 헬스케어요. 오늘 추천 네.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 제가 저 매수가는요, 1,500원 했고요. 네. 30%고요. 1,500원에 30%요. 시청자님 네네. 혹시 현재 텔레비전 볼륨이 켜 있나요? 예. 네, 볼륨을 음소거 해주시고 전화 상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자, 고수님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1,500원에 3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그 혹시 작년 1월 달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한 1년 넘게 갖고 계셨네요. 네. 인내심 하나만큼은 최고이신 것 같아요. 아, 예. 그걸로 봤을 때는 네. 큰 돈을 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인내심 일단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일단 좀 한 손실이 한 40% 정도 될 것 같네요, 어머니. 네네. 예. 마음 고생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인피니트 헬스 같은 경우는 그때도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이제 또 뭐 바이오 헬스 해가지고 또 연관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 자체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과 성장을 같이 하는 거를 이제는 좀 보시면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볼 땐 그걸 다 알고 좀 매매를 하셨는데 네. 그러시죠, 어머니? 네. 근데 주가가 안 가니까 그러시는 거죠. 예. 아직은 이 주가가 확실하게 지금 바닥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손이 타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네. 누군가가 계속해서 아마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성장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집을 할 거예요. 네. 이제 매집이 이제 되고 나서 완전히 자기네들이 이제는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럴 때가 이제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로 이런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흘러가는 그런 방향과 맞춰서 아마 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추천주이기도 했지만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참았던 인내 있잖아요, 어머니. 예. 그 이상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나중에, 네. 지금은 고통이지만 네. 이게 수익이 나서 팔고 나면은 그 전에 고통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서는 이 매수가보다도 훨씬 더 위에서도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장기적으로 쭉 홀딩 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꼭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우원개발이요. 네, 우원개발. 혹시 매수가 5,500원에 20%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마지막 전화 상담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원개발 그 북한 관련주로서 관심을 갖고 매수하신 거예요? 네, 이거 작년에 매수해갖고 예. 좀 단가를 낮췄는데 그때 올라가다가 5,500원까지 오다가 좀 더 목표가를 봤는데 확 내려버리네요. 예. 일단은 이게 우원개발이 장기적으로 바닥을 잘 다졌어요, 어머니. 그러다가 지금 현재 북한하고 관련해서 이슈가 완전히 지금 소멸 상태로 지금 재료가 거의 바닥으로 좀 찍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좋지가 않았는데 아마 다른 대국주는 움직여도 이건 안 움직여서 예. 어떡해요. 원래 이런 종목들도 안 움직이다가도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냐. 얘들이 재료가 많아요. 지하철, 댐, 항만 아시죠? 예, 그래서 예. 저기를 좋게 보고 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대국주 아니어도 예. 또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쪽에서 좀 약간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살짝 조심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갖고 가보세요, 어머님. 왜냐하면 지금 아마 북한 관계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풀릴 것 같아요. 개성공단 기업 2010년도에 중단했다가 지금 열리잖아요. 기업들 지금 가서 실사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또 미국 쪽에서도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워낙 좀 장기적으로 좀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머니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올해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나라 총선 있죠, 어머니. 네. 그다음에 대선 있죠. 미국 대선 우리나라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야 돼요. 대북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총선이 열리면서 이런 관계가 잘 회복이 됐다고 하면은 국민의 여론을 좀 잘 받으면서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를 꼭 대북주로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SOC 사업으로 봐도 돼요. 근데 대북주로 좀 보는 게 더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원금까지 올까요? 매수가까지요? 언급뿐만 아니라 그게 방안이 잘 해결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목표가를 얼마나 보고 가야 돼요? 일단은 이제 그때 이제 바람을 이제 어느 정도 강세가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꼭 수익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순 조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